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온 구하기 해법으로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이 추진돼서 이사회 결의까지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임시주총이 열리는데요. 주주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합병 비율이 적정했느냐, 그리고 또 그보다 최근에 더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SKENS가 KKR에 발행한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를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짚어볼 건데요. 합병 비율 문제는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야 놀자 이슈 체크 영상으로 최근에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합병 비율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고, ENS가 과거에 발행했던 우선주, 이 우선주가 이번에 합병에 조금 묘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합병 비율이 소액 주주에게 과연 유리한 것인가? 이번 합병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노베이션이 있고 ENS가 있는데 둘 다 지주사 SK의 자회사죠. 근데 지주회사는 ENS 지분은 90%, 근데 사실상 100%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TRS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그 지주사가 회수할 지분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은 34.5%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노베이션이 ENS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죠. 합병 비율은 1대 1.19. 네, 그럼 SKENS 한 주로 SK이노베이션 1.19를 발행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ENS 한 주를 주게 되면 이노베이션 1.19주. 그러니까 ENS는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합병 비율이 발표되고 나서 이런 기사들이 좀 대부분 이런 기사들을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번 맞습니다. 합병이 소액 주주한테 유리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소액 주주들한테 과연 유리한 건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 주가 흐름을 보면 유리하다면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많이 올랐을 네, 텐데 예. 계속 하향세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이게 왜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들여다봤더니, 증권가에서 합병 비율을 1대2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대 1.19니까 ENS 한 주당 두 주를 발행하는 합병 비율을 예상했는데 1.19주 밖에 발행 안 하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이거 예상보다 선방했다. SK가 소액 주주들을 배려했구나, 소액 주주들한테 유리한 결정을 했구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증권가에서 1대2로 예상했다는 이 근거가 없습니다. 도대체 증권가에서 누가 어떤 평가 방법을 해서 1대2로 예상을 했던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증권사 리포터들 다 뒤져보고 또 아는 애널리스트한테 다 물어봤죠. 네가 1대2로 예상했니? 제가 그런 거 왜 예상합니까?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어떤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이런 식의 보도가 아마 사실처럼 굳어진 게 한두 아닐까 군데 싶습니다. 언론에서 1대2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데서 그런가?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보나 하면서 막 추정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마치 증권가에서 1대2로 예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됐기 때문에 1대2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1대2로 예상했기 때문에 1대 1.19가 소액 주주들한테 유리하게 결정됐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노베이션은 상장사고 ENS는 비상장사잖아요. 그러면 상장사하고 비상장사 간에 이제 합병이기 때문에 상장사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있으니까 기준 시가로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비상장사는 본질 가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산 가치를 뽑아내고 수익 가치를 뽑아내서 이걸 가중 평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냈더니 이제 1대 1.19가 됐다는 건데,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이 상장사하고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는 상장사는 주가가 좀 낮을 수가 있잖아요. 자산 가치에 비해서. 그러면 시가보다도 자산 가치가 더 높다면, 자, 이노베이션은 자산 가치가 24만 원입니다. 이럴 때는
자산 가치를 합병 가액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더 낮은 금액을 선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1만 원하고 24만 원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24만 원을 선택을 하지 않고 11만 원을 선택을 한 거죠. 만약에 24만 원을 선택했으면 합병 비율은 이렇게 1대 0.5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NS 한 주를 이노베이션이 받고 0.5주를 이제 신주를 발행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주 발행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고 뭐 이노베이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 희석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될 텐데 이제 이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SK 회장님이라면. 회장 뭐 SK에서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자산 가치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 정부가 저 밸류업 시장의 밸류업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앞에 두산이 사업 재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논란이 되고 주주들한테 있죠. 큰 논란되고 있고 난타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두산이 지금 피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밸류업을 외치고 있고 이 앞에 사업 재편을 발표했던 두산은 지금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SK 같은 경우는 뭐 그룹 전체의 리밸런싱 때문에 사실은 밖에서 너무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주변에는 뭐 SK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 저거 돈이 저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실제로 그렇게까지 없는 그룹은 아닌데 밖에서 이제 너무 많이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뭐 회장 최 회장 개인의 이제 이혼 소송 문제 그게 이제 한번 또 세간에 굉장히 크게 또 회자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화끈하게 자산 가치 딱 해가지고 우리 저 또 좋잖아요. ENS는 그 일반 주주가 없잖아요. 일반 소액 주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주주 친화 정책을 편다면 더욱더 이미지를 시장에서 좋게 할 수 있는 환호 기회가 그럼요. 네. 이노베이션은 일반 주주가 많잖아요. 이럴 때 정말 자산 가치를 해가지고 일반 주주들 그 지분 희석률을 이렇게 과감하게 낮춰주는 이런 걸 했을 때, 야 SK가 정말 한번 보여주는구나. 밸류업의 선구자가 되는구나. 역시 뭐 SK구나.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 정말 아쉬워요. 네, 이번에는 20% 지분을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소액 주주 입장에서도 실망스럽지만 SK 지주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뭐 이노베이션을 자산 가치로 해가지고 1대 0.5로 가게 되면 이 지주사 SK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냐. 지주사의 일반 주주들을 생각을 하면 이 합병은 하면 안 되죠. 알짜 SK ENS를 이노베이션에 넘겨주는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지주사 입장에서는 ENS가 따박따박 열심히 벌은 것 중에서 해마다 수천억을 이렇게 배당으로 받는 형태인데 이 합병 자체가 그 목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차피 그 SK온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하는 합병 아닙니까? 그죠? SK온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뭐 직업 보증도 많이 써주고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도 해주고 해서 지금 이노베이션 체력도 많이 약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박따박 돈을 잘 벌고 있는 ENS를 이노베이션에 합병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노베이션이 지고 있는 SK온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또 온은 온대로 또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알짜 자회사들을 그냥 합병을 또 시켜줬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주사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합병 자체가 굉장히 또 마땅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이 합병은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산 가치를 합병하게 되면 뭐 지주사의 뭐 일반 주주들이 뭐 좀 싫어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옛날에 동원그룹 같은 경우도 그 시가로 했다가 또 주주들의 반발에 부닥쳐가지고 자산 가치로 바꾼 그 사례도 있고요. 주가는 주가지만 또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역량을 나타내는 그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주가가 지금 비록 조금 이렇게 좀 낮지만 오랫동안 우리 회사가 쌓아온 그 자산 가치는 이거는 거의 24만 원이다.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회사는 그냥 11만 원짜리 회사야 이렇게
뭐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무척 부분이 그 또 아쉬운 있네.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이게 1대 1.9로 가게 되면 합병회사에 대한 지주사 지배력은 34.5에서 55.9로 가게 되는데 자산 가치를 선택해서 1대 0.55가 되면 지주사의 그 합병회사 지배력은 47.5%로 되니까 이것도 오해받기 딱 좋은 거예요. 왜 자산 가치를 선택 안 했지? 지주사 지배력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합병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지배력을 낮게 갖고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좋고 그래서 이 합병 비율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산 가치를 하지 않고 그 기준 시가 주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서 조금 좀 길게라도 좀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 합병에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ENS가 발행했던 상환 전환 우선주 우리가 이제 영어로 그 RCPS라고 하는 거, 네. 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ENS가 발행한 RCPS가 한 3.1조 정도 됩니다. 지금 21년에 발행한 거, 23년에 발행한 거 다 합쳐서 그만큼 되는데 이 RCPS라고 하는 게 그 지금 자본으로 분류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부채예요. 회계상으로는 자본이지만 예, 실상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냥 부채로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ENS 평가를 할 때는 이 RCPS 자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RCPS 중에서 상당 부분은 그냥 그 부채로 간주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21년도에 2.4조, 그 다음에 23년도에 7,350억 원어치의 그 RCPS가 KKR 사모펀드 KKR을 상대로 발행이 됐습니다. 합계해서 3조 1,350억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 RCPS라는 게 이제 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우선주 있죠. 뭐 우선주는 뭐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그 우선 배당권이 있고 배당률이 조금 높은 주식. 그런데 이 우선주 중에서도 상환 우선주, 우선주에다가 이제 상환권을 갖다 붙인 거, 상환해 달라 할 수 있는 권리, 또 이제 전환 우선주. 자, 이 우선주 투자자가 나중에 내 우선주를 보통주로 좀 바꿔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상환 전환 우선주는 요 상환권하고 전환권 두 개를 합친 거군요. 우선주에다가 그냥 믹싱을 한 거죠. 근데 요 전환권은 이거는 이 RCPS 투자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나의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투자자의 권리인데 요 상환권이라고 하는 게 요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뭐냐면 투자자가 상환 요구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 RCPS 이거 저기 상환해 달라라고 하는 권리를 가진 걸로 해서 이게 발행이 되면 그 IFRS 회계에서는 이거는 부채로 봅니다. 투자자가 상환 요구할 수 있네? 그럼 이건 회사의 부채지, 빚이지. 그래서 KIFRS에서는 이런 경우로 발행이 되면 이거는 부채로 봅니다. 근데 투자자가 상환 요구를 못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행 회사가 상환권을 갖습니다. 발행 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상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상환할 수 있는 결정을 발행 회사가 그 권리를 갖는 거. 투자자는 상환 요구를 못하는 거. 이런 조건이 붙어서 RCPS가 발행되면 이거는 이거는 원금 상환 의미가 없네. 그냥 회사는 계속 그 우선 배당만 해주면서 원금은 계속 뭐 안 갚아도 되네 발행 조건이. 이거는 그냥 원금 상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본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더 많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RCPS를 발행을 해야지 그 부채 비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전자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우리 상장사가 발행하는 것들은 다 그냥 후자 자본으로 분류하는 RCPS를 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주영 기자도 당장 좀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ENS는 자본으로 분류한 RCPS를 발행을 했는데 이런 RCPS에 왜 투자를 하지? 투자자가 상환 요구도 못 하는데 이러면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 투자자가 상환 요구를 못 하는 RCPS? 왜 투자자는 여기에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나? 조건도 안 좋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런 RCPS 단순 발행 조건만 보면 발행회사가
상환을 안 해 나가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환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 있게 됩니까? 예,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SK ENS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21년도에 아까 2.4조 RCP에서 발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거죠. 자, 그래서 2.4조를 받은 겁니다. SK ENS가. 자, 우선 배당률은 3.99%, 4% 정도 되죠. 그럼 뭐 2.4조에 3.99%면 연 한 960억 원을 KKR한테 배당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 6개월까지, 그러니까 21년도 11월에 발행됐으니까 26년도 11월부터 그로부터 6개월 27년도 5월까지 ENS가 나 상환할래 하면 상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ENS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 KKR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NS 너 상환 안 해?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러면 KKR이 나 이거 보통주로 전환해줘 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냐면 27년 5월부터 이제 30년 동안 보통주 전환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KKR이 그냥 보통주 전환을 막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ENS의 주당 가치가 KKR의 투자 원금 대비해서 17.5%의 수익률이 보장될 정도로 ENS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면 KKR이 이거 나 보통주로 전환해줘 라고 하는 거고, 이 수익률이 17.5%에 미달한다 ENS의 주식 가치가, 보통주의 그 주식 가치가, 그러면 보통주 전환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상환도 안 되고 보통주 전환도 안 했을 때는 어떤 고통이 따르게 그렇죠. 될까요? 요게 이제 요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 수익률, IRR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회사가 상환도 안 해? 근데 KKR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ENS 그 주당 가치가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17.5%가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상환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환도 안 하고 전환도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붙냐면 연 배당률이 5%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기존에 3.99에서 5%포인트 오르면 8.99%. 8.99, 9%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4에다가 9% 곱하게 되면 한 2,200억 나오나? 2,000억 넘게 나오죠. 한 1,000억 가까이 배당하던 게 한 2,000억 넘게 이제 배당을 뭐 2,200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배당을 지금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야, 이거 우선 배당률이 9%가 되는 거예요. 상환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죠. 이거 차라리 상환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이거 그냥 우선 배당을 9%나 하지? 1년에 한 2천 몇백억 원을 RCPS에 대한 그 우선 배당으로 주고 상환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환하는 게 낫겠다 해서 상환을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작정 상환을 안 하고 우선 배당만 하고 버틴다?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상환을 하는 건 또 쉬우냐? 이 KKR이 투자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KKR의 내부 수익률 7.5%를 보장해주는 가격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 가격으로 상환을 해야 돼요. RCP에서 발행할 때 서로 간에 맺은 계약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원금 2.4조인데 자, KKR한테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7.5% 보장해 주려면 5,800억 정도의 추가금을 얹어줘야 돼요. 2.4조에 5,860억. 그렇죠. 이거는 연 960억 우선 배당을 4번 정도 했다는 가정하에 연 960억 원으로 4번 배당 나간 거 말고도 9,860억 원, 9,800억 정도를 추가금을 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2.4조에다가 그렇죠. 7,350억짜리도 하나 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발행한 뭐 7천 몇백억짜리 RCPS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에 발행한 RCPS를 26년도 11월 달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2년쯤 뒤에 상환할 경우에는 한 3조 돈이 지금 필요한 거고, 좀 전에 이제 김주영 기자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또 RCP에서 발행한 게 한 7,300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배당률이 5%가 가산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5.5%가 가산이 돼요. 그러면 3.99에다가 5.5 더하면
9.49. 거의 막대하네요. 10%의 우선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상환을 할 경우에는 KKR의 내부 수익률을 9.5% 보장해주는 가격으로 상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2021년도에 발행했던 RCPS는 상환 조건이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7.5였거든요. 23년도에 발행한 거는 내부 수익률 9.5% 보장해주는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투자 원금이 7,350억이지만 이것도 거의 조 단위로 훅 가버리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조금 몇 년 지나면은 또 원금을 상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조건에 RCPS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21년도 무렵에 뭐 수소다 뭐다 이런데 ENS가 이제 투자해야 된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막 해외 M&A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RCPS를 KKR한테 발행해 주면서 이렇게 돈을 훅 땡긴 거죠. 그러면서 계산을 했겠죠. 23년, 24년, 25년으로 가면 ENS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는 이제 못했던 거죠. 돈 없어서 합병을 추진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버리면 안 돼. 다른 네. 걸로 상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요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 요게 합병 보고서인데 이 RCPS들이 사전에 약정한 금액 현금으로 상환해도 되고 그 밖의 자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 그 밖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ENS가 가지고 있는 7개의 도시가스 회사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못 갚겠는데 그러면 7개 도시가스 회사 지분으로 갚아도 된다고 서로 이제 그렇게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설명을 보시면 RCPS 계약 조건을 고려했을 때 보통 주도의 전환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 지금 ENS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KKR 입장에서는 보통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상환 시에도 현금 상환보다는 현물 상환이 유리하다. 현물이라고 하는 거는 7개 도시가스 회사 지분이죠. ENS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시가스, 영남에너지 서비스 이런 것들. 맞습니다. 예, 이런 그런데 거 의문점이 이 SK ENS가 보유한 알짜 사업들인데 이것을 내어주게 됐을 네. 때 우리가 합병을 하는 게 나중에 SK온 IPO하게 됐을 때 가치를 높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다 뭐 내어주게 이거 되면? 7개 도시가스 회사, 이 7개 도시가스 회사가 그 ENS 연결 재무제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50%는 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솔라당 그 KKR한테 넘겨주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는 그 의미가 이유나 그런 의미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도 이 현물 상환을 택하지 않을 거라고 SK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현물 상환 자산에서 1조 4,600억 돼 있잖아요. 네. 요거는 요 7개 도시가스 회사 지분을 장부가로 적힌 게 1조 4,600억입니다. 요 장부가로 적힌 게 요 현물 상환 자산이고 실제로 이 7개 도시가스 회사의 지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7개 도시가스 회사 지분을 그 DCF 이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돌려서 평가를 한 가격은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7개 도시가스 회사 지분으로 상환을 한다 그러면 앞에서 보신 1조 4,600억 원 가치의 지분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장부 가격이고 3조 6,450억 3조 6천억 정도 가치 있는 그 자산을 RCPS 상환용으로 쓰게 되는데 SK가 영업용 그 투자 자산을 KKR RCPS로 상환하게 되면 뭐 합병하고 나서 ENS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합병의 의미가 퇴색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또 이런 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 선택은 하지는 않을 건데 7월 18일 날 이제 합병 기자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질문이 나왔겠죠. RCPS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합병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RCPS는 합병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상 감자, 상환, 기타 방법으로 소멸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하기 전에 ENS의 RCPS는 소멸을 시켜야 돼요. 이게 소멸이 안 되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 소멸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이제 그 문제죠. 네. 어떻게 소멸을 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합병 기자간담회 때 질문이 나왔을 때 ENS CFO가 뭐 답변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RCPS 발행 취지를 감안을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합병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KKR하고는 잘 협상하고 있다. 네, 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잘 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답변이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뭐 그런 식의 답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그러니까 뭐 양자 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합의는 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들기는 한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분명히 합병 계약서에서는 합병하기 전에 소멸시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 상환을 하면 소멸된다. 그다음에 여기 유상감자 나와 있잖아요. 유상감자는 그냥 돈을 주고 RCPS를 회수를 해서 소각을 하는 게 유상감자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상환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뭐 기타 방법은 모르겠는데 여기 뭐 기타 여러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애매하고, 지금 약간 시장의 소문은 KKR이 이 합병에 대한 그 찬반 권리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네. 뭐 3조나 되는 RCPS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RCPS 발행 조건에 SK ENS에 큰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KKR이 찬반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번 합병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이 KKR한테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죠. KKR 입장에서는 뭔가 SK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네. 들면 일단 상환을 하고 합병법인하고 다시 RCPS 계약을 예, 체결할 수 있다 예, 예. 이런 그런 것도 것도 나오고 뭐 있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ENS가 그냥 상환을 하고, 뭐 형식적인 상환이겠죠. 네. 상환을 하고 합병을 하고 합병 그 이노베이션이 다시 KKR 상대로 RCPS를 발행을 해서 이 친구들이 회수해 갔던 그 RCPS 대금 현금을 네. 다시 이렇게 끌어다가 오게 되면 이제 뭐 가락 기울기가 되는 거죠. RCPS 발행 주체가 ENS에서 합병 이노베이션으로 네.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주도권이 KKR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맺었던 RCPS보다 네. 더욱더 KKR의 우호적인 환경이 더 될 좋은 가능성이 크게 그 조건을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합병 이노베이션한테 이제 그 부담이 이제 가게 될 텐데, 네, 이 부분이 그 관전 조건이 뭐 포인트가 뭔지, 되겠습니다. 뭐 가락 기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일부 보도들 나온 내용을 봐도 제가 모르겠어요. 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해. 전부 다 추상적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합병 이노베이션이 뭐 재발행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저도 그게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한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네. 잘은 네, 모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 여기서 합병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SK ENS가 KKR에 발행한 RCPS 처리가 어떻게 될지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